대광중학교 학생 학부모님들, 저는 프룬트워 정이든 차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워싱턴 스퀘어 파크인데요. 뉴욕 대학교를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입니다. 이 워싱턴 스퀘어 파크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취임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 1889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아치와 함께 조성된 공원입니다. 특히 맨하탄에 위치한 이 모든 대학교들은 대부분 정문이나 캠퍼스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심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둘러싸인 빌딩들을 다 뉴욕 대학교의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영상 큐! 아이비리그를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학 교육의 브랜드, 영문 대학의 상징인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북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을 아이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이들 대학의 건물이 담쟁이 덩굴인 아이비로 덮여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로는 미식 축구리그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리그 또는 로마식 숫자로 표기한 아이비 리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숫자 아이비를 아이비로 읽으면서 아이비그가 되었고, 나중에 다른 4개의 대학이 추가로 참여한 뒤에도 이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아이비리그를 구성하는 대학들은 학문적 수준, 교수진과 연구진 구성, 대학시설, 장학금 제도의 우수성과 졸업생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들을 설립 순서대로 보자면 1636년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대학교,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 억만장자, 국제기구 수장 및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낸 대학입니다. 1701년 예일대학교, 신학대학교였던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과학 과목이 생기자 이에 반발한 목사들이 예일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라이벌 관계이며 미국 내 최고의 법학대학원으로 유명합니다. 1740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립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줄여서 유펜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중심의 학풍으로 미국 최초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대학 와튼 스쿨로 유명합니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도널드 트럼프가 졸업을 했죠. 1746년 프린스턴 대학교, 순수 학문에서는 세계 최고이며 천문학적 예산을 연구에 투자하고 2019년 학생 1인당 기금이 34억이 넘어가는 유일한 학교, 세계 최고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1754년 컬럼비아 대학교, 세계의 중심 도시인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여 국제정치, 경제정보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인종 구성이 아이비리그 중 가장 다양하며 매년 퓰리처상 수상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1764년 브라운 대학교, 미국에서 처음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버렸으며 오랜 역사와 함께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 학교의 학풍인 곳입니다. 브라운대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1769년 다트머스 대학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영대학원의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한국인 김용 총장님이 역임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865년 코넬 대학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공대와 호텔 경영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는 미국 대학교들의 리더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학들이 아이비리그의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보면 미국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에서 배출한 인재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만들었고 미국을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곳곳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욕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요. 저는 이이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은 어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뉴욕대의 경영대학교 앞이고요. 여기 되게 한국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스턴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이 대학교에 유명한 뭐 한국 분들 졸업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서진 뭐 그분들 배우 이서진도 들어본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과 그러니까 메이저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마케팅 전공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재는 MBA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뉴욕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여기 제가 일하고 싶은 인더스트리 자체가 패션 쪽인데 뉴욕이 패션에 강하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제 좋은 학교들을 찾다 보니까 NIU가 아무래도 명성도 있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든 학생은 저는 학부도 뉴욕대를 나왔는데 학부 때는 일단 뭔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고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학교이기도 하고 또 뉴욕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뉴욕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뉴욕 대학교에 그 유학생 자격으로 입학해야 하는 그런 방법이나 뭐 그런 설명을 이렇게 과정? 프로세스 같은 거를 뭐 살짝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외국 학생으로서 영어 능력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토플이 되고요. 토플 같은 경우는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 정도를 받아야 되고 한국과 똑같이 자기소개서 에세이가 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3장에서 4종류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한국 수능과 비슷한 SAT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언니가 학부를 SAT는 현재 예전에는 2,400점 만점이었는데 지금은 좀 변경이 돼서 지금은 1,600 만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매해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한 1,500점 이상 정도는 1,600 만점에 1,500 이상 정도는 맞으시면 아마 쉽게 네. 조금 쉽게 네, 그 정도 되실 것 같고 또 SAT 말고도 또 다른 시험 ACT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만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것도 꽤 많이 한 30점, 32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생각보다 많은 테스트 시험 같은 것도 요구도 하고 그리고 약간 에세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리콰이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지원하는 메이저마다 이제 조금 요구하는 그 기준들이 살짝 다르기도 하나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을 찍어라는지 뭐 아니면은 뭐 사진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라든지 뭐 그런 살짝의 다른 점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공인 시험들이고 그거 외에 뭐 인터뷰를 요구하는 과도 있고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과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과마다 조금 아무래도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그쵸. 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뉴욕대에 오는 이렇게 유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있는 과목들이 있을까요? 학부로는 일단은 스턴이 굉장히 유명해서 여기 경영대학교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TISH라고 또 예술 쪽 그쪽 연기 이런 쪽 그래서 뭐 하면지 배우님이 나오신 그 학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소규모로 가자면 이제 뭐 MCC라고 Media Culture and Communications 그런 쪽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뉴욕인 만큼 미디어 쪽 그리고 파이낸스 쪽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죠. 저는 뉴욕 대학교 하면은 약간 치과대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치과대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법대도 꽤 뭐 네네. 유명하다고는 들었긴 네.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한인 학생회 이제 회장이시고 이제 멤버이신데 이제 한인 학생회가 이제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인 학생들이 타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 같은 거를 구하기 힘든데 한인 학생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커넥션이랑 교류를 하면서 조금 외로울 수 있고 이런 부모님 없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점들을 보완하면서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점이 한인 학생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지금 뉴욕에 이제 그러니까 뉴욕시티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뉴저지 쪽에 사시고 이제 커뮤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는 뭐 기숙사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룸메이트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뉴욕 학교 자체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뉴욕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듣는 수업 쪽 근처인 뉴욕 시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커뮤트를 하고 있어요. 한 15분 정도. 저 뭐죠? 기차 네, 파스라고 네, 파스,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를 연결하는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2정거 정도밖에 안 돼서 학교까지 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네. 커뮤트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들 많이 그 저지시티 뉴포트에서 이제 거주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한두 정거장밖에 안 되니까는 더 편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타지에 와서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이나 힘들었던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약간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저도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왔긴 했는데 약간 타지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는 좀 외국 애들이랑 이제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은 제가 장난감 디자인으로 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타지라는 개념을 조금 많이 잊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뭐 타지에서 공부해서 힘들거나 뭐 좋은 점 같은 거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지에서 처음에 저도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점에 대해서 조금 외로운 점이 가장 컸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자립심이 확실히 생겼던 것도 같고 그거 외에도 어쨌든 외국에 있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되는 게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견문이 넓혀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저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는 그게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든 학생은 혹시 뭐 있을까요? 일단 뭐 한국에서 할 수 없는 뭐 경험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가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디스커션 베이스로 하는 수업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 더 기른다고나 할까요?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사고방식이 조금 더 넓혀지는 게 있는 네, 것 네.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여기도 그쵸. 뭐 한국에서는 수능을 봐야 되고 해서 그런 힘든 점이 있지만 여긴 또 다른 대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게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맞아요. 여기는 뭐 대학교 가려면 아무래도 남의 언어로 또 그거를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맞아요. 예, 예. 그거만 이제 넘어선다면은 진짜 여기서도 공부하는데 진짜 더 큰 경험, 그리고 다양한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이제 뉴욕대학교 이제 학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뉴욕대가 아주 많이 비싸다고 약간 8센트에 버금가는 하기도 하는데, 혹시 장학금, 유학생들을 위한 뭐 특별한 장학금 제도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예. 유학생분들은 장학금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현지인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아주 적은 양의 장학금을 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장학금의 제도를 찾아서 그렇게 오시는 편이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네. 방법을 네. 찾아서,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이 좀 받기가 힘드니까는 유학생이 되게 full payment을 다 내잖아요. 그러면 뉴욕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6만 불 정도 학비가 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는 한 반이었거든요. 한 4만 불? 막 그런 정도 해도 엄청 비싸다 했는데, 강산이 변하다 보니까는 학비도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나요? 유학생들이? 아니면은 대학교만 졸업하고 여기서 이제 뭐 일자리를 찾으러 뭐 한국을 다시 나간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또 많은가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좀 다른 그쵸, 것 같은 맞아요. 한데 아예 정말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부분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학생으로서는 비자 문제가 되게 크긴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대학원을 2차적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대학원을 2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약 비자 문제가 걸리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게 꼭 공부를 목적으로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나의 진짜 견문을 넓히겠다 이런 목적으로도 대학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대. 그러면은 지금 대학원을 지금 두 분 다 공부 중이신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 졸업을 하면은 여기서 일을 하길 원하는 이제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비자가 변경이 되나요? OPT 비자라고 하나? 그 1년 동안 이제 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그런 경험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1년 동안 일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일자리를 우리가 찾는 거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졸업 후에 일단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거는 학생으로서는 스템이라고 있는 그 부분에 속하는 과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대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3년 정도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그거 외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일할 수 있는 OPT 비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1년 경험으로는 많이 짧아가지고 회사를 일단 약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큰 이름 있는 회사를 1년 경험하고 이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경력을 쌓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OPT 이후에도 계속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맞아요. 잡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져요. 제 친구 뭐 유학생 중에서도 여기서 일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걔 중에는 여기서 어떻게든 OPT 받아가지고 1년에 그 경험 쌓고 간 친구들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 예. 그러면은 졸업생 중에서 뭐 현재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한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뉴욕대 나오면은 뭐 동문인들의 모임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활발한가요? 일단은 한국에는 엄청 큰 동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주 골프 모임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뉴욕에서는 없지만은 그래도 현재 다니는 학생들끼리는 이제 모여가지고 약간 모임을 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다니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룹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키소고 제일 큰 게 이제 키소, 그다음에 KSA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키소는 이제 뭐 Korean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그리고 KSA는 Korean Student Association. 이래서 이제 KSA는 주로 여기서 원래 있으셨던 친구들을 위주로 하고 키소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이게 유학생 친구들을 중점으로 한 그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지금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뭐 저희는 뭐 또 다른 얘기들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뭐 동부 쪽에 여행 가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디 뭐 캐나다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애미, 뭐 보스턴, 뭐 다른 데 많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에서 일단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보스턴은 쉽게 기차를 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도 운전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대학교 때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 오시면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여행하기도 해서 가본 적 있어요. 이든 학생. 저도 동부에 워낙 뉴욕에 오래 있었어서 동부 쪽은 많이 가봤는데 뭐 그때 도깨비 한참 유행할 때 이제 저도 퀘벡을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네 그랬죠. 아, 그러면 퀘벡 가을 때 가셨나요? 아니면은? 네, 초겨울, 가을 그쯤에 갔던 것 같아요. 퀘벡 저는 한 2월 달쯤에 가서 너무 추워가지고 막 추워서 눈물 흘린다는 게 어떤 건지 막 느껴졌었거든요. 예, 예. 근데 퀘벡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뭐 아직 중학교라서 좀 아이들이 어리기는 하지만은 뭐 혹시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부모님들한테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물론 저희가 뉴욕대 대표로 나오긴 했지만 워낙 미국으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지만 미국에는 학교가 워낙 많아서 기회가 되시면은 오셔서 여러 곳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한 2달 정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저도 처음 미국에 나와서 이제 스탠포드랑 버클리를 한번 가봤는데 그게 정말 너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뉴욕대는 제가 와 보고 선택한 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환상이라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꿈의 씨앗이 하나 이렇게 심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비리그 투어라고 그거를 동부 쪽 이제 학교들을 둘러보는 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계속 학교만 보고 해가지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딱 돌아오고 나서 내가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하고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서부를 안 가봐서 오히려 저는 동부를 선택하게 된 학교를 갈 때 동부 쪽을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그 당시 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내가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시점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 기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또 나중에 되고 그 적당한 시간대에 딱 그게 생각이 나면서 예, 그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한번 느껴보고 싶다. 막 그게 되게 많이
진짜 마음의 씨앗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대광중 학교 학생 학부모님과 이렇게 랜선 투어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